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주말입니다. 자, 이번 주는 정말 우리 증시가 미쳤습니다. 예, 지난주 제가 코스닥 800을 돌파할 것 같다는 영상을 찍어서 올린 뒤 하루에 코스닥이 1%씩 매일 올라서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심지어 2% 가까이 오른 적도 있었고, 올라도 이렇게 너무 급속도로 오르다니. 그리고 우리나라 제약주 바이오 정말 미쳤군요. 특히 셀트리온 3인방. 와, 완전 지금 시장이 너무나도 크레이지. 아, 이거 영어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너무 지금 미친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의 모든 지수를 셀트리온 3인방 지수 다 끌어올리는 거 보고 정말 놀랍습니다. 셀트리온이라던가 그 제약주가 오른다고 해서 여러분 다른 종목이 안 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코스닥 지금 보세요. 오르는 종목을 항상 체크해 보면은 코스닥 뭡니까? 아, 이거 상승이 안 보이네요. 예, 서버 점검 시간이라서 잘 안 나오네요. 코스닥 상승 종목이 700 종목, 하락 종목이 430, 예, 거의 지금 70% 가까이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제약주가 아니라 골고루 올랐습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골고루 분배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증상입니다. 특히 이렇게 지수가 좋고 오르고 있는데 오늘 지진 관련주 또 상한가 들어갈 것 같다고 해서 아침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말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주식을 완전히 도박처럼 하신 거니까 그런 거는 하한가가 가거나 그래도 본인 탓입니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잘못된 게 아니라 본인이 주식을 도박같이 한 거고, 예, 본인이 도박을 하신 거예요. 그래 놓고서 어디 가서 주식은 도박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녹화 방송입니다. 예, 제가 몇 시간 뒤에 일본 도쿄로 떠납니다. 옛날에는 후쿠오카로 자주 갔었는데 오늘은 도쿄에서 4박 5일로 여행을 다녀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를 또 제가 못합니다. 예, 참 지금 정신이 없어요. 이거 찍고 바로 가야 됩니다. 자, 그래서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는데 약간 좀 오늘 영상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할 말이 좀 빨리빨리 얘기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빨리빨리 시작해보죠. 자,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해외 지수는 지금 이게 실시간으로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이게 5시 때인데 5시에는 지금 이것저것 서버 점검 때문에 아무것도 안 뜨거든요. 다우는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예, 보합권이라던가 오히려 올랐다 빠졌다가 좀 지지부진했지만 예, 지금 또 어떻게 됐나? 오늘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또 1%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예,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나스닥도 물론 마찬가지고 얘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다우가 약간 지지부진했다가 올라왔는데 우리나라 코스피도 오늘 올랐죠. 거의 같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어떻게 됐나요? 나스닥도 엄청 올랐습니다. 예, 나스닥도 코스닥처럼 정말 미쳤네요. 오늘도 1% 가까이 상승을 했고, 예, 또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항상 잘 보셔야 될 때, 원자재라던가 이런 걸 꼭 보십시오. 원자재 지금 어떤가요? 예, 기름 55불에서 지금 정체됐습니다. 예, 또 감산 소식에 또 유가가 너무 올랐지만 60불까지는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또 유가 공급을 더 늘려야 된다면서 감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기름값은 좀 내리고 있고 이게 내리면 뭐 정유주라던가 그리고 반대로 또 항공주는 호재죠. 하지만 50불 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힘들어요. 이런 시세도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또 뭡니까 달러 강세 달러 4달러 예 달러 강세가 아니라 죄송 달러 약세네요. 지금 제가 정신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달러가 약세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우리나라로서는 이게 또 좋습니다. 달러가 낮아지면은 우리나라로 또 치면은 되게 좋고 엔화가 낮아진다는 거는 엔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안전자산이에요.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어떻다. 예. 지금 엔화가 약세면은 거의 우리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로 돈이 더 들어오기가 좋습니다. 개인 입장이 아니라 외국인 입장. 그리고 지금 생각나는데 환전을 오늘 할 걸. 오늘 할 걸 1%가 내렸네요. 나 1,000원에 환전했는데. 자,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합니다. 자,
11월 2일날 52주 신고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그 뒤로는 계속 내려왔는데 뭐 하이닉스라던가 반도체 잠깐 올랐다가 다시 내렸죠. 다시 가기가 힘들고 다시 또 돈이 들어오려면은 제약주가 죽어야 돼요. 지금 기관이나 뭐나 다 제약주에다 돈을 쳐박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 있지 않냐 하는데 지금 기관이 요즘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랬지만 기관이 지금 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보이십니까? 이 엄청난 기관의 힘. 코스닥 정말 화려합니다. 진작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놈의 연기금 가이드라인이냐고 그 다음에 뭐 정은이가 자꾸 핵 쏘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작에 800 가까이 됐어야 되는데 너무 그동안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눌렀어요. 기관이 이렇게 따라와주면 되는데 외국인은 어떻다? 외국인도 같이 사고 있어요. 근데 기관보다 좀 더 약하죠. 근데 거래소는 어떻다? 거래소 외국인 다 팔고 있어요. 자, 기관은 여기서 약간 사고 있고 지금 장세는 뭡니까? 확실히 코스닥 장세입니다. 그동안 2,500이 오를 때까지 코스닥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닥은 700도 돌파 못하고 이번에 700 갔어요. 그랬더니 그동안에 그 쌓아왔던 그 분노를 지금 한꺼번에 표출을 하는데 참 놀랍습니다. 우리 기간이 달라졌어요. 진짜 한결같이 맨날 팔던 기간이 이렇게 들어와 주니까 참 좋네요. 그리고 제가 지금 여행을 가는데 솔직히 매매가 하고 싶습니다. 옛날 슬램덩크를 보면은 안 선생님한테 정대만이 찾아가서 이 말을 했죠. 선생님, 농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참 주식이 하고 싶네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이미 놀기로 했으니까 놀러 가야죠. 자, 스다기는 어떻습니까? 그냥 쉬지 않고 쫙 올라갔어요. 아름다워라. 쉬지 않고 쫙 올라갔고 어제 보셨어요? 지진 나가지고 2% 가까이 올랐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 1% 가까이 촥 쳐박길래 와, 우리나라가 지진 뭐 전쟁도 아니고 뭐 미사일 쏜 것도 아니고 지진 때문에 이렇게 싹 흔들리는구나. 주가도 그냥 흔들리길래 저는 이 생각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관 컴퓨터가 잠깐 재부팅 됐나. 재부팅이 돼가지고 이게 잠깐 꺼졌나.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됐나 이 생각도 했고 아니면은 다들 삼형엠택에 몰빵 때리러 갔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근데 다시 어떡하죠? 다시 장막판에 다시 매수세 쏘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자, 그리고 갑자기 또 지진 얘기가 생각나는데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번 지진 좀 셌어요. 물건도 위에서 떨어지던데요. 저는 지금 도쿄 여행을 가야 돼가지고 여행 짐을 싸다가 이제 그 장롱 위에 짐 좀 이렇게 몇 개 올려놨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그게 장롱에서 떨어져가지고 제가 모니터를 격추해가지고 저 모니터 박살난 줄 알고 정말 미쳐버린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막 이것저것 막 짐 떨어진 거 주섬주섬 치우고 있었는데 세상에 그 순간에 그 절박한 그 순간에 삼형엠택이라던가 지진 관련주에 들어가가지고 매매하신 분들이 꽤 많더군요. 바로 5분 만에 상한가 갔어요. 그거 보고. 야, 그거 보고 그분들을 정말 인정합니다. 와, 대단하십니다. 그분들은 진짜 우리나라 전쟁 났다고 사이렌 나면은 바로 풋옵션에 몰빵 때리고 전재산 몰빵 때리거나 아니면 빅텍이나 스페코 가서 몰빵 때리고도 남을 분들인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나는 내 생사가 걱정이 되는데 그 절박한 상황에도 주식 매매를 하다니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로. 그리고 저는 15일 기준으로 어떻게 된다. 코스닥이 대폭락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대폭락의 장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왜냐? 지난주에도 예상을 했듯이 뭡니까? 제약주 실적 발표가 11월 15일까지입니다. 11월 15일까지이기 때문에 제약주는 미래 가치 성장성을 보는 거지 실적이 거의 좋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약주들은 뭐다? 카피약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뭐 프로페시아 짝퉁 마디몬가 알아요? 마디몬가 약이 있는데 이게 프로페시아 카피약이고 뭐 비아그라 카피약 뭡니까? 파파정이라던가 뭐 이런 거 우리나라 정말 제약회사들이 실제 자기가 개발한 거보다 카피약으로 수입해가지고 돈을 버는 게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주가 실적을 까보면은 어떻다? 예, 별로 안 나올 거라 생각했고 공매도율이 지금 바이오하고 제약주가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11월 15일을 기점으로
제약주에 대해 하락이 시작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으나 뭐가 있어요? 갑자기 그 셀트리온 3인방 MSI 지수에 편입된다 이 뉴스가 뜨고 나서 그냥 미친 듯이 신라젠이랑 무슨 다 올라가는데 애니젠부터 시작해서 다 올라가는데 이런 것 말이죠, 여러분. 그걸 아세요? 실적 시즌이면은 실적이 잘 나와도 변수가 있는 거는 제외를 해야 돼요. 변수. 아까 같은 거 이런 거 뭡니까? 실적은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고 실적도 실질적으로 별로 지지부진하고 가이런스를 충족 못했지만 이 변수가 생겨가지고 주가가 오른 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나는 이 바이오라던가 제약을 매매를 안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손실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냥 실적이 좋을 게 아니라 실적이 안 좋아도 그냥 더 먹을래 하면서 끌고 가서 더 먹었다. 이번 한 번은 먹을지 몰라요. 근데 다음번엔 이게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변수가 있는 거 안 좋다니까요. 주식도 실적이 좋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가이런스를 충족했고 이번에 뭡니까? 예, 뭐 10월에 이제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죠. 여러분 10월은 4분기입니다. 이번 분기가 아니에요. 이번 분기가 아니지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실적이 잘 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안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이게 왜 떨어지냐? 지금 유가가 55불. 얘가 올랐던 이유는 뭐다? 저유가에서 수혜주. 이때 얼마? 20불에서 30불에서 40불 정도로 잡았는데 여기까지는 40불이었어요. 이쪽까지는. 근데 지금 떨어지는 건 뭐다? 55불. 실적이 잘 나왔고 왜? 다음 연도 당연히 10월 달에는 사상 최대 성수기였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텐데 왜 주가는 안 오르지? 실적이 나왔는데 이게 왜 안 오르지?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그게 왜 그러냐? 기관 외인이 투자를 하기에는 유가라는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뭐 오펙에 의해서 감산 안 하고 뭐 더 생산량을 늘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생산량을 늘리면은 유가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업이 아니죠. 잠깐 유가가 내려갑니다. 지금 제가 죄송해요. 지금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생산량을 늘리면은 업되고 감산을 하면은 지금 죄송하네. 감산을 하면은 생산량을 감산을 하면 유가가 올라가고 감산을 안 하면은 유가가 내려간다. 뭐 이렇게 되는데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됩니까? 잘 오르질 않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소외 좀 받고 있죠. 수급도 외인 오지게 팔고 있어요. 외인 애들은 안티 항공주인 것 같아요.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예요. 아시아나항공은 저가항공들에 밀려가지고 좀 그렇지만 실적도 뭐 좋을 것 같다 하면서 이렇게 한번 팍 장대 양봉 한번 딱 뽑아냈지만 주가는 계속 쳐내리고 있어요. 실적이 그래도 충족도 못했어요. 실적도 생각보다 안 좋았고 그냥 레포트만 좋게 나왔었다가 이렇게 된 거죠. 외인은 안티항공주입니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가라는 변수가 작용을 하면은 뭐 사상 최대의 실적이 예상된다. 그리고 뭐 추석이라서 성수기에 많이 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예상된다. 뭐 이렇게 호재가 눈앞에 보여도 주가가 안 움직입니다. 개인들은 따라 들어왔지언정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습니다. 지금 뭐 기관이나 외인이 다 제약주만 쳐사고 있어가지고 솔직히 지금 너무 과열된 것 같아요. 2015년을 보는 것 같아요. 2015년 제약주하고 바이오 광풍이 처음으로 생겼을 때. 그때랑 저는 좀 쌤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공약은 아니지만 지난주쯤이었나 제가 스트리밍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실적 기간에는 새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비중 베팅으로 실적주를 하나 잡아서 먹어보겠습니다. 컴퓨터 가격은 한 2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실적 기간 안에 11월 15일 안에 이렇게 벌어보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제가 영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아니라 어제였네요. 어제 스트리밍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실적이 잘 나왔고 좀 움직이지가 않았는데 다행히 제 목표가 터치해서 수익을 봤습니다. 원금 세팅은 1000만원이었습니다. 1000만원 세팅했고 저번에 막 5연승 한 거랑 같이 보여드렸는데 뭐 이거를 사람들이 뭐 영상
이런 거 토토샵 안 씁니다. 제 지스타 얘기도 이렇게 싹 쓰면서 했는데 여기 금액 찍힌 거랑 똑같죠. 예, 이런 건 따로 뭐 토토샵 같은 거 쓰지도 않았고 뭐 이렇게 나옵니다. 뭐 지금 저보다 많이 버시는 분들은 분명히 다 많고 이 정도는 뭐 돈도 아니죠. 많은 분들이 지금 뭐 월천 자랑하고 뭐 1천도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일단은 토토샵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자 여기에 이렇게 돼 있고 저번에 원금 1000만원 세팅한 거 보여드렸죠. 원금 1000만원 세팅한 거 보고 여기 1200만원 찍었습니다. 컴퓨터 가격이 250만원 정도인데 50만원 정도 좀 부족하네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뭐 한 가지 오늘 여기서 제가 핑계를 대자면은 뭐가 있다? 예. 오늘 제가 일상 이 블로그에도 썼지만 오늘 G스타가 있었어요. G스타가 있어가지고 오늘 또 수능이고 장도 늦게 시작했잖아요. 근데 내가 어제 스트리밍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G스타 가가지고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리겠다 이렇게 공약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걸 아침에 보러 가는데 주가가 약간씩 오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종목이. 근데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한 40분 걸리거든요. 운전을 해야 돼가지고 일단은 스탑로스를 걸어놨습니다. 근데 내가 예상했던 목표가보다 살짝 아래다 뒀어요. 아래다가 두고 운전을 하고 백스코 지스타를 보러 백스코에 도착했는데 아니 세상에 내가 딱 도착하자마자 주식창을 열어보니까 와 목표가를 터치하고 더 위로 올라갔어요. 아니 내가 솔직히 지스타를 안 보러 갔으면은 아니면 이때 운전을 안 했으면은 이 물량을 한꺼번에 다 걸지 않고 나눠서 걸었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호가를 한번 수정을 했을 거예요. 반만 팔고 아니면 호가를 하거나 수정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이게 이 여자분 위에다 이렇게 한 거야. 이게 몇 번 다시 재공략할 타이밍을 지금 주고 있어가지고 백스코에 도착했을 때 계속 고민했어요. 내가 1시에 도착했거든요. 백스코에. 다시 집에 갈까? 다시 집에 가가지고 컴퓨터를 매매를 할까? 지금 MTS로 하면 수수료도 비싸고 안 합니다. 볼 것도 되게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집에 가서 다시 매매를 해서 그냥 돈을 벌까? 그래도 여러분이랑 내가 약속을 했는데, 지스타 가서 영상도 찍어보기로 약속을 했는데, 돈 벌려고 다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를 2시간 30분 동안 고민했어요. 다시 갈까 말까. 분명히 지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종목이 더 올라갈 것 같고, 여기서 좀 더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50만원 더 채우고 싶어요. 250만원을 벌어야 되는데, 아까 왜 120 찍혔는데, 나머지 80만원 어디 갔냐 했던 거, 예전 영상 찾아보세요. 예전에 5연승인가 해가지고 여기서 해서 된 겁니다. 지금 200만원 된 겁니다. 아무튼 내가 지금 50만원 더 벌고 싶은데 어떡할까. 와 씨 다시 돌아갈까 말까 이거를 정말 내적 갈등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근데 내가 내린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가 내린 결단은 G스타는 올해밖에 볼 수가 없어요. 11월달 올해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어떻다. 좀 더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좀 즐겁게 살고 싶습니다. 즐겁게 살고 싶고 재밌게 살고 싶어요. 비록 50만원은 못 벌었는데 이거는 언제든지 내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서 언제든지 다시 벌 수 있는데 G스타는 이번 주에 마무리 되잖아요. 나 오늘 아니면은 G스타를 못 봐. 왜? 일본에 있으니까. 내일부터 일본에 있으니까 내일이 아니라 지금 몇 시간부터 이제 일본에 있으니까 못 가니까 그냥 50만원 포기했어요. 50만원 더 안 벌었고. 솔직히 아쉽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원금 1000으로 세팅한 거는 실적 기간 중에 컴퓨터를 사기 위해서 그렇고 평소에는 300으로 세팅합니다. 300으로 매매하고 뭐 하루에 저렇게 많이 안 벌어요. 저게 많은 거야 하는데 예, 제 기준에서는 되게 많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장이 좋으니까 이런 걸 봐도 이거 뭐 별거 아니네. 뭐 100만원? 나도 찍었다. 난 300, 400 이렇게 벌었다면서 계좌를 더 오픈하고 더 막 보여주고 싶으신 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막 실제 막 주식 카페 게시판만 가도 지금 매매일지 난리 났습니다. 월별 결산입니다. 월천 달성에다 뭐에다가 막 계좌 올라오고 그러는데 뭐 2015년도에도 많았죠. 제약주 막 다 상한가 가고 그러니까 진짜 막 다 자랑하신 분들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말이죠. 본인이
본인 실력을 좀 이제 업하는 것보다는 본인 실력을 좀 알려면은 하락장에서도 일단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락장에서 낼 수도 있어야 되고, 나는 자랑하려고 절대 계좌를 깐 게 아니에요. 이거 깐 게 옛날엔 계좌를 까고 그랬지만 지금 계좌를 안 깝니다. 왜? 뭐다? 주변 분들이 영상이나 아니면은 블로그 이걸 자꾸 찾아보고 내가 돈을 벌면 밥을 사라. 막 이렇게 얘기가 오니까. 자꾸 이렇게 막 너무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좀 제가 일상적으로 더 괴로워요. 오프라인에서. 그럼 너 지금 깠으면은 뭐 또 밥 사고 그러라는 거 아니냐? 또 연락 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괜찮아요. 왜? 나 지금 일본 가. 일본 가면 어때? 전화 로밍돼서 다 차단돼. 국내 전화 다 차단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거기서 쉬고 올 테니까 그 사람들 일주일 뒤면 다 까먹어. 괜찮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오픈하고 튑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무튼 본인이 내가 한 일주일인가 지금 됐나요? 거래일 기준으로 한 일주일 된 것 같은데, 일주일 안에 뭐 한 200 벌어 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만큼 버는 거는 생각보다 힘드실 거예요. 벌었어도 보면은 다시 잔고에 보시면은 묵은지라던가 뭐 몇 종목 더 있을 겁니다. 왜냐? 내가 지금 이만큼 벌었으니까 그 자신감이 지금 꽉 차서 다른 것도 뭐 먹어봐야지 하면서 또 분명히 매매를 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지금 무포예요. 종목 안 가져가요. 돈 더 벌고 싶어요, 나도. 근데 주식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면은 거기 가서 온전하게 여행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즐길 수가 없고 스트리밍 방송 생방송으로 보신 분 아시죠? 저 지금 입술 다 찢어지고 입술 속이 헐었어요. 구개형이 걸려가지고 다 헐어가지고 음식을 먹어도 맛을 잘 못 느낍니다. 목도 붓고 지금 막 귀에서 막 고름 같은 것도 나오고 이게 왜 그러냐? 비중 베팅을 했기 때문입니다. 비중 베팅. 비중 베팅을 해서 좀 많이 시달렸어요. 이번에 제가 스트리밍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실적이 좋은 저는 이번에 매매한 주식은 실적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아니에요. 제약바이오는 내가 말했잖아요. 15일날 큰 하락이 올 수 있으니까 나는 제약바이오 안 한다. 안 한다고 했고 실적주에다가 몰인 때리겠다.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고 지금 보여드린 거고 왜 종목이나 그걸 안 까냐. 종목 뭐 계잡주 아니냐. 삼형혜택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종목을 나중에 오픈할 건데 지금 내가 보기엔 이거 더 갈 수도 있고 내가 더 매매할 거예요. 나중에. 한국 와서. 근데 여러분이 그거 보고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도 내가 매매일지를 까면은 매매일지 오픈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딱 되면은 내가 샀던 그 매수가 그대로 똑같이 따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원래 이 정도 거래량이 안 터져야 되는데 그 다음날 보면 터져 있어. 내 걸 보고 따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문제는 뭐냐면은 따라와서 오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 1% 먹고 튀고 1% 먹고 튀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단타 게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여기 와가지고 막 싹 치고받고 싸우는 거 싫어서 나는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막 보는 종목도 안 해요. 뭐 CMG 제약이라던가 뭐 신라젠 이런 거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그분들이랑 이렇게 싸우기 싫어서 왔다 갔다 싸우기 싫어서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위로 지켜볼 수 있게. 아까 저것도 최소 5% 이상 그냥 들고 갔어요. 5% 이상 들고 갔지 뭐 1% 단타 치고 막 스캘핑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뭐 그렇게 들고 갔지 좀 편안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했고 종목은 내가 나중에 이게 시세가 완전히 꺾이고 죽었다 싶을 때 그때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하면 리딩처럼 진짜 따라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이걸로 해서 뭐 금전적으로 보는 이익도 없고 리딩 같은 걸로 해서 뭐 회원 끌어모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내가 벌어야 될 때 남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판을 깨버리면은 솔직히 열받거든요. 그래서 매매일지 이제 그런 것도 올리기도 힘들어요. 매매일지를 세상에 그거 보고 똑같이 베끼려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본인 스스로 진짜 손 하나도 안 대고 코 풀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이 기간을 정해놓고 얼마만큼 벌 수 있다 이렇게 돼야지 여러분이 전업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막 장이 좋으니까 회사 때려치고 뭐 전업하자 해볼까 하면서 막 네이버 지식에다 물어보고 카페에다 물어보고 막 난리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락장 한번 와보세요. 이번 연도 하락장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일단은 좀 진행을 다시 좀 해보면은 다른 거 오른 거 말고 내린 거 좀 봅시다. 자, 두산인프라코어는 지금 9,000원대도 깨졌죠. 이거 여러분 보신 적 있어요? 이거 두산인프라코어 이거 막 뭐 굴착기 뭐 판매 호조에다가 3분기 실적 좋다 어쩌고 저쩌고 막 올랐잖아요. 이거 했는데 제 주식 영상 하이라이트 막 보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보시기 편하게 여기 10분처럼 10분짜리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과거 2016년도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거 보면 제가 두산인프라 코어 보고 계속 말했잖아요. 얘는 10,000원대만 가면은 한 번 터치해주고 공매도 엄청 때리고 빼버린다. 그래서 실적이 잘 나든 말든 주포가 쓰레기여서 난 잘 매매를 안 한다. 얘 또 9,000원대 한번 10,000원대 한번 찍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10,000원대 한번 찍고 실적도 잘 나온다. 여기 리포트도 계속 나왔어요. 근데 나는 얘를 몇 년 동안 계속 관찰을 했고 노트에다 다 적어놨기 때문에 얘는 찜찜해서 매매를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인프라라던가 뭐 아니면 뭐 시멘트 관련주가 뭐 오르든 어떠든 내가 안 한 이유가 확실하게 있어요. 그리고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8,900원. 정확히 또 10,000원 가까이 또 터치를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빠졌죠. 얘는 내가 맨날 말했다고. 얘는 10,000원대만 가면은 한번 위에서 이렇게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그리고 공매도 보라고. 공매도. 두산인프라코어는 10,000원대만 가면은 무조건 공매도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나는 안 한다고. 한번 찜찜함을 느끼면은 나와 안 맞는 종목이다 체크해놓고 안 한다고.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과거 영상들 하이라이트만 봐도 이 사람이 말한 게 이렇게 됐구나. 그걸로 비교해 볼 수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는 뭐 지앤코라던가 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반기문 출마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이거 100% 하한가 갑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계속 하지 말라는 것만 했으면은 여러분이 수익은 못 받지언정 최대 큰 손실을 안 났습니다. 큰 손실을 안 났고 반대로 막 내가 이렇게 말해가지고 떨어진 종목 100종목이 넘어요. 근데 오히려 하이닉스 같은 거 올랐죠. 근데 하이닉스 이런 거 올랐을 때 무슨 이슈가 있었어요? 도시바 인수라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터진 호재라던가 예측 불가능한 호재. 뭐 디램, 뭐 생산량, 뭐 축소라던가 뭐 그런 호재가 갑자기 뻥하고 터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호재를 내가 어떻게 예측을 합니까? 세계 시황이 변하고 뭐 갑자기 그런데 이건 예측이 불가능한데 그냥 객관적인 데이터 뭐 공매도가 맨날 증가를 해 있고 내가 몇 년간 이걸 관찰을 했는데 얘는 항상 이런 패턴을 보였고 이렇게 갔었다. 얘 실적은 잘 나와도 주포 자체가 쓰레기여가지고 이렇게 간다. 이런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위기는 벗어납니다. 돈은 못 벌지언정 위기는 벗어나요. 위기는 벗어나요. 돈은 못 벌어도 돼. 돈은 날리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장 좋을 때 그냥 아무거나 사도 오르는 장에 돈은 먹을 수 있으니까. 사람만 남아있으면 된다니까요. 장이 안 좋아도. 그래서 장이 안 좋을 때는 투자금도 낮추고 일단 살아남고 다시 장이 좋을 때 열심히 매매하면 됩니다. 두산인프라코도 이렇게 10,000원 찍고 내려왔고 또 크루셜텍이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은 별로 안 좋아요. 이 실적도 별로 안 좋고 빨간불 있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랬죠. 여러분. 빨간불 이렇게 안 좋은 거 영업이익 줄어들고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얘는 뭐 지문인식 관련주예요. 뭐 홍채인식 말고 요즘 지문인식은 다 있는데 이걸로 해가지고 뭐 갤럭시라든가 뭐 나올 때 한번 뿅 하고 오르지만 지금은 어떡합니까? 대폭락했어요. 크루셜텍이. 왜 폭락을 했을까요? 예. 유상증자라 했습니다. 유상증자. 유상증자 발표를 했고 11월 10일인가? 예, 유상증자 발표하고 대폭락을 했죠. 유상증자 결정. 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뭐다? 예, 적자 기업일수록 유상증자를 잘합니다. 특히 주가가 오르면은 유상증자를 엄청 때려버리죠. 중요한 거는 이게 20% 가까이 빠졌어요. 20%. 2015년까지만 해도 우리 국내 주식 얼마였습니까? 상한가 15%였습니다. 그럼 20% 가까이 빠진 거면 과거로 치면 하한가를 맞은 거예요. 그리고 리스크가 뭐다? 하한가가 옛날에 15%였을 때는 반대 매매가 잘 안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30%로 바뀐 다음에 하한가 한번 맞으면 그 다음날 신용물량 반대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되게 위험해요. 하락이 시작될 수 있고 지속될 수 있고 주가도 계속 빠지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맞아버리면은 정말 미쳐버립니다. 이거 다시 오르려면은 갤럭시가 아니라 전 세계 핸드폰에다가 뭐 지문인식 시스템 얘가 뭐 독점했다. 그런 거 아니면 웬만해서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는데 계속 그냥 버티다 보면은 이런 거 유상증자까지 해버리면 여러분 미친다니까요. 이렇게 하락하는 종목에다가도 유상증자 때리는 데가 되게 많은데 반대로 상승만 하면은 예 유상증자 때리는 애들 있죠.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는 반기문 관련 테마로 해가지고
맨날 유상증자 때렸어요. 얘는 주가가 오르려고 하면 유상증자, 오르려고 하면 유상증자 이렇게 때린 전례가 되게 많습니다. 자, 이때도 유상증자 때렸어요. 주가가 오르면 이때 아니면 이때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팔아치우고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 때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끌어올리고 위에서 유상증자 치고 그래서 많아서 대주주랑 이런 애들이 한통속인 애들도 되게 많습니다. 네오이녹스앤모크스라던가 뭐 그런 것도 그랬고 한빛소프트도 그랬었죠. 한빛소프트 옛날에 보시면 얘는 10,000원이 넘어가면은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유상증자 때릴 가능성이 높다 해서 VR 관련주로 막 편입돼가지고 막 주가가 오를 때 10,000원 되자마자 바로 유상증자 때렸습니다. 얘도 똑같아요. 그래서 적자 기업은 여러분 오른다고 따라 들어가면 되게 위험해요. 왜냐? 유상증자 찍어보니까 이때 하고 바로 유상증자 해서 그 다음날 하한가 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발표가 실적이 아니라 실적이 중요하긴 중요한데 빨강색 마이너스 빨강색 있는데 들어가지 말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유상증자를 때릴 확률도 높고 대주주가 지분을 팔고 튈 가능성도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같이 투자하기 힘든 게 뭐다? 한진칼이었나? 한진칼이 아니라 한진해운 때 사태도 한진해운 상폐되기 직전에도 가장 이 악재를 빨리 알고 팔아치운 애들이 누굽니까? 대주주. 대주주 애들은 다 팔아치우고 먹튀했습니다. 악재 뜨자마자. 우리나라는 배당도 적게 주면서 주가가 오르면 대주주가 먹튀하고 유상증자 때리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힘들어요. 길게 두고 하기가. 또 이번에 셀루메드도 상한가 갔죠? 오늘 갔나? 지금 제가 목요일인지 수요일인지 얘도 상한가를 갔는데 여기 지금 하나도 안 뜨는 게 뭐냐면 지금 시간 6시인데 이때는 데이터가 다 안 뜨거든요. 상한가를 갔는데 상한가 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도 유상증자를 잘하는 애예요. 유상증자 이게 왜 있냐면은 얘도 주가가 오르면 유상증자 잘 때리고 얘가 실적이 좋은 회사인가? 절대 실적이 좋은 회사가 아니에요. 제약주들이 다 이래요. 상한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신약 개발에다가 뭐 임상 실험에서 뭐 해서 하는데 임상 실험은 여러분 계속 말했지만 임상 실험 FDA 승인이 뭐 나고 한 게 중요한 게 1상 하면은 3상까지 있어요. 3상까지. 근데 보통 1상은 성공이에요. 근데 2상, 3상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1상에서 오르잖아요. 이게 이만큼 30%인가 한 50% 올랐다고 쳐요. 그럼 여기서 또 빠지죠? 그럼 이게 다시 회복되려면 2상 실험이 통과할 수밖에 없는데 2상은 보통 3년에서 4년이 걸려요. 여기서 승인되는데. 그럼 여기서 물려있으면은 계속 떨어질 때까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돼요. 대머리 치료제부터 뭐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뜬 소문에 막 오르는 거 그런 거 막 사지 마세요. 우리나라가 대머리 치료제 뭐 이런 거 막 개발하고 그럴 정도면 세계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됩니다. 노벨 평화상. 대머리들에게 정말 희망을 준 거니까 정말 노벨 평화상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아무튼 셀루메드라던가 뭐 이런 애들 걷고 CMG 제약도 유상증자 잘 때리는 애예요. 그래서 나는 얘를 안 들어간다고 했죠. 물론 얘로 막 300만원 벌고 400만원 벌고 그러던 시절도 있었지만 안 했어요. 안 했어. 얘 뭐 이렇게 가든 말든 신경 안 썼어요. 내게 아닌 거죠. 그리고 뭐 수급 매매 하신 분들이 여기 다 붙어 있어가지고 저 안 해요. 아마 2015년 때 제약 바이오 돌풍일 때 뭐 셀트리온을 주축으로 제약 바이오가 돌풍이었을 때랑 지금이랑 되게 흡사하고 셀트리온도 지금 20만원 가까이 찍었죠. 이거가 이제 어떻게 될 거라면은 셀트리온이라던가 이런 애들이 제약바이오 3인방, 주자 3인방, 셀트리온 제약이랑 셀트리온 이게 3인방, 이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뜬 소문 없이 뭐 그냥 동성제약도 그냥 뭐 신약 개발에 뭐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이런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다 빠질 겁니다. 다 빠지고 하한가 가는 종목이 100% 나올 겁니다. 얘도 뭐 이렇게 쓸데없이 상한가 가고 그랬는데 예전에 JW 중해제약도 그랬는데 2015년대는 그냥 바이오 제약 다 돌풍이어가지고 그냥 아무거나 다 갔어요. 얘도 상을 몇 번이나 갔는데요. 얘 15%때 상 한 3번 갔나? 난리가 났었죠. 난리가 났었어. 이런 애인데 어떻게 됐을까요? 끝. 예, 지금이랑 차트적으로 되게 비슷하죠. 상한가를 그냥 아침에 그냥 점상이야, 점상. 상한가 15%가 상한가였어요. 점상, 점상, 점상. 마지막에 하한가. 팍 하한가 가고 여기서 좀 올려쳐가면서 하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하한가 가고 그냥 하한가 랠리예요. 하한가 랠리. 너무 과열됐어요. 지금 시장이 제약주하고 이쪽은. 또 뭐 있어요? 영진약품.
영진약품은 30%대였죠, 아마. 30%대였고, 작년이었나? 작년쯤에 바로 꼭대기에서 하한가 때렸죠. 2,000원짜리 주식이 2만원 가까이 되고 하한가 때렸습니다. 2,000원짜리 주식이 2만원 가까이 올리고 바로 하한가. 하한가로 보내버려요. 그냥 빠지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폭탄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지금 남들 제약바이오를 다 먹는다 해서 나도 후발주자를 따라 들어간다.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셀트리온 지금 100% 올랐죠. 10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올랐으면 100% 올랐어요. 100%.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0만원대였어요. 지금 100% 올랐습니다. 많이 오른 거예요. 나중에 더 갈지언정 지금 들어갈 때는 아니라는 거죠. 이 10만원대인 주식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지금 얼마 된 거야 지금. 10만원대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몇 달 걸렸어요 지금. 9월부터 시작해서 2달 동안 100%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더 갈 수도 있는데 지금은 안 가고 조정을 주고 나중에 가겠죠. 근데 매일 이렇게 오른 주식이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너무 수급이 좋다고 한 게 아니라 이 수급이 다 빠질 걸 생각하세요. 수급 매매하시는 분들도. 수급 갖다가 막 비중배팅 때리지 말고 함부로. 얘는 공매도 위에서 칠 수 있어요. 공매도율이 낮은 것도 아니에요. 공매도가 지금 손해를 볼 거다. 뭐 그게 아니라 이런 높은 구간에서 결국에서 막판에 빼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30% 40% 뭐 이렇게 되는데 괜히 꼭대기에서 물려가지고 개고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게 올라가려면은 아까처럼 뭐 임상 실험이라던가 신약 개발이라던가 또 나와야 되는데 시장에서 또 다시 다른 업종 순환매가 들어가면서 다른 업종에 돈이 쏠리면은 여기서 뭘 했어도 돈이 잘 안 들어와요. 그리고 물려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빨리 탈출하려고 또 팔기 때문에 시세를 다시 주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카페는 항상 바이오는 뭐라고 해야 되나 미래가치성 성장성을 보고 그게 하는 거지 실적이 동반이 안 되기 때문에 테마주일 뿐이고 이건 다 허상이다. 저런 건 가치 투자 관련 주가 아니다. 하면서 막 깎아내리고 오히려 또 신세 한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이오 쪽에 자금이 다 쏠리고 진정한 가치주인 내가 가진 주식 오르지 않는다. 참 회의감이 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첫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저평가고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매년 성장하고 있어. 그리고 PBR, PER을 따졌을 때도 어떻다. 저평가야. 누가 봐도 저평가야. 근데 시장에 소외가 돼서 안 간다. 언젠가 이게 빛을 발하겠지 하고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계속 안 가서 나한테 손실을 끼치잖아요. 그럼 이 회사는 아무리 좋은 회사여도 뭐예요? 개잡주예요, 개잡주. 이 주식은 개잡주. 근데 아무리 뭐 재무제표가 뭐고 개쓰레기여도 나한테 큰 수익을 갖다 줬자. 그럼 뭡니까? 우량주예요, 우량주. 나한테 손실을 갖다 주는데 무슨 그 회사가 우량주입니까? 우량주 뭐 중심으로 뭐 포트를 짜야 된다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나한테 수익을 갖다 줘야지 우량주지. 그래서 뭐 신라젠 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막 도박꾼이다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야 신라젠 만원대 잡은 사람도 있어. 만원대 잡은 사람들 만원대인가? 아니야 초창기에 하한가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때. 맞아 만원대 잡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원대 잡은 사람 만원대 잡았는데 10만원까지 끌고 왔으면 그 용기가 얼마나 대단해 여러분. 이거 처음에 상장하자마자 막 그 고평가다 해가지고 막 하한가로 쳐받고 그랬는데 이거 이때 물렸던 사람이 저때까지 가져간 게 얼마나 대단해. 그거 참은 게 얼마나 대단한데 이게 얼마나 들쑥날쑥 했는데 만원이 그냥 2만원만 가도 보통 팔고 싶은데 10만원까지 가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잘한 거죠. 본인이 수익을 못 내고 뭐 본인이 그랬다고 뭐 시장이 잘못했다 우리 대한민국 시장이 이상하다 어쩌고 궁시렁 되는 거는 그건 말도 안 돼요. 시장은 항상 옳아요. 시장에서 소외받은 주식을 본인이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잘못한 거죠. 아니 지금 지수가 어때요? 지금 뭐 코스닥이 800 가까이 되고 있고 코스피는 2500 가는데 지금 아줌마들 펀드가 아직도 마이너스가 있어요. 난 2500이 됐는데 마이너스 나는 펀드는 대체 포트를 뭘로 잡고 얼마에 매수를 했는지 뭘 모르겠어요. 뭐 같이 투자하시는 분들 뭐 장기 투자는 뭐 카페 보면 뭐 내리고 있는 철강을 사고 뭐 사고 그러는데 아니 지수 2500이고 뭐 지금 완전 고점인데 여기서 무슨 내리고 있다고 그걸 지금 쓸어 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조금씩 모아가고 있습니까? 지수가 고점인데
그분들 논리로 하면 아예 지수가 개폭락하고 하락장이 왔을 때 그때 모아야지. 뭐 지금 달리는 말이 70%고 내리는 말이 30%인데 코스닥 보셨잖아요. 70%가 오르고 있고 30%가 내리고 있는데 본인이 30%에 투자를 했고 본인이 이쪽에다 안 하고 이쪽에다 했는데 본인이 잘못한 거죠. 그리고 뭐 자기가 모르는 주식이고 뭐 실체보다는 바이오 제약주 저도 약간 그렇게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저도 매매를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시세 초입이라던가 이때 지금 수급이 쏠리면 매매를 하고 하는데 지금 고점이라서 안 하지만 그 제약 바이오에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은 절대 뭐 도박꾼이다 이렇게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꾸 그분들 뭐 워렌 버핏 얘기를 하고 뭐 그러기도 하지만 워렌 버핏도 뭡니까 여러분? 본인이 그랬어요. 자기는 IT하고 뭐 스마트폰 이런 건 잘 모르고 그거는 뭐라도 해야 되나 그 너무 고평가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그래서 뭐 애플이나 그런데 투자도 안 한다고. 근데 지금 어때요? 지금 여러분 뭐 애플에 투자 안 한다더니 지금 1조 원 투자하고 있고 지금 와서 막 후회한단 말이에요. 버핏형도 막 투자해요. 알리바바하고 더 투자를 했어야 하고 버핏도 막 실수를 인정하고 막 이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알리바바 중국 회사라서 믿음직 어쩌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버핏도 이제 바꾸고 있는데 본인들 그 사고방식을 안 바꾸면 절대 돈을 못 벌 거예요. 제약주하고 뭐 바이오 가고 있는데 지금은 물론 너무 올랐지만 본인이 뭐 내리고 있는 철강 사놓고 내리고 있는 주식 사놓고서 아 내 주식이 안 간다 소외되고 있는 장 같다 이게 진정한 언제 빛을 발할 건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담하는데 본인들이 지금 지수 2500 정도에서 지금 뭐 내리고 있는 주식 샀잖아요. 나중에 이거 하락장 오면 본인 주식이 가장 빨리 내리고 본인 주식이 가장 하락폭이 클 겁니다. 아니 본인이 소외된 주식을 샀으면은 그냥 꿍시렁대지라도 말해야죠. 그냥 그거 보고 진짜 참 어이가 없기도 했어요, 솔직히. 거긴 진짜 무슨 안티 제약주야, 안티 제약주 보면은. 시장은 항상 오르는데 본인이 틀려놓고서 시장이 틀리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니까 솔직히 참 안타깝기도 해요. 아니, 남들 다 돈 벌고 막 이럴 때도 돈을 못 벌고, 남들 손실 볼 때, 남들 뭐 이제 하락해서 힘들 때는 자긴 더 힘들고, 그러면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정말 힘듭니다. 여러분 절대 그리고 주식은 PBR, PER 이런 계산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지만 뉴턴 수학 천재 뉴턴도 주식으로 전 재산의 90%를 날려먹었습니다. 찾아보세요. 인터넷 나무위키 쳐보세요. PBR, PER 뭐 이 수학적인 계산으로만 이 회사의 가치를 따질 수 있으면은 따져서 돈을 번다면 대한민국 사람들 유명하신 분들 머리 똑똑하신 분들 다 돈 버셨어야 돼요. 옛날에 뭐 TV에 나오신 분들, 뭐 국회의원 후보에도 나오셨던 분과 그 다음에 뭐예요, 뭐 교육부 장관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 변호사도 하시고, 뭐 이러신 분들 주식으로 하셔가지고 돈 날리고 그런 거 막 되게 많이 나왔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그분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우리보다 계산이나 그런 거 더 잘하는데 주식은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그런 단순한 숫자로 계산이 된다면은 대한민국 사람들 다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뭐다 우리나라 재무제표는 가짜인 게 너무 많다. 현대상선, 삼성엔지니어링, 대우조선해양 대기업도 분식회계를 다 치는데 하청업체라던가 중견기업이란가 그 밑에는 더 심합니다. 예전에도 얘기해줬죠. 만약에 이번에 뭐 원전 이걸 중단을 한다고 하면은 원전이나 이런 거 중단한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는 하청업체들 몇 개 있단 말이에요. 하청업체들 있는데 내가 이거 확실히 아는데 이 공사 하청업체들한테 세금 계산서를 미리 끊습니다. 대금을 나중에 지불하고 세금 계산서를 끊는 게 아니라 먼저 세금 계산서를 끊고 월 말에 한 12월 달 정도에 정산해가지고 얘네들한테 돈이랑 같이 또 세금 계산서 이렇게 해서 주는데 세금 계산서 자체를 먼저 5월 달에 끊어놓고 12월 달에 대금 지불하는 걸로 해서 년을 맞추거든요. 1년 안에만 이걸 맞추면 되니까 되는데 갑자기 뭐 원전 짓지 마라 폐쇄하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공사가 취소되잖아요. 그럼 얘네 회계장부를 어떻게 맞출까요? 이미 세금 계산서 뭐 다 끊어놓고 했는데 이쪽에서 뭐 가산세도 내야 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틀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도 한쪽 위에 큰데 회계장부가 안 맞으면 밑에도 다 같이 조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쪽 위에서 위쪽 회사에서 가장 큰 쪽에서 분식회계를 보려면 밑에도 같이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궁합을 맞춰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회계
재무, 재무제표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개인은 정보력이 없어요. 본인이 뭐 회사 가가지고 대주주도 아닌데 소액주주인데 가가지고 사장 만나게 해주십시오. 쥐뿔도 없는 소리입니다. IR이라던가 여러분이 뭐 주주총회 이런 거 빼고 여러분이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공매도가 개인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락장에서 그냥 죽는 거고. 지금이야 뭐 너도 나도 막 난리 났죠. 아, 내가 이거 녹화 시간을 잘못 봤네. 파일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몇 분 안 된 것 같았는데, 마지막으로 투자금 얘기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아, 나는 시장이 너무 과열되면은 사람들이 그 광기에 미쳐가지고 날뛰는 거 보면 정말 이 사람들 잘못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투자금을 낮추셔야지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저는 모 카페 같은 데 가서 보면은 뭐 모모 강사의 강의를 듣고 월천을 찍었습니다. 이렇게 자랑하시는 분도 있어요. 뭐 시작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는데. 그분들 강사들 말은 분명히 소액으로 1년, 2년 연습한 다음에 투자금을 조금씩 키우라고 했는데 100만 원을 연습하라고 그분들이 그러셨는데 100만 원을 월천을 찍을 수 있나요? 절대 못 찍습니다. 수익률 1000%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광기에 미쳐가지고 지금 투자금을 엄청 키워가지고 월천을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저 이런 분들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장이 좋을 때도 그렇고 언제 때도 그렇고 2년 전에도 그랬고 저도 예전에 뭐 수급 매매라던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사람들이 뭐 월천 계좌 까고 있고 강사님도 아 이거 상한가 갈 것 같은데 뭐 이 한마디 해가지고 저도 그 종목 들어가가지고 비중 베팅 풀 베팅 때려가지고 큰 손실을 봤었죠. 퇴직금을 그때 한 3천만 원 가까이 받았는데 1,500만 원을 하루 만에 날렸어요. 그래서 정말 눈물이 났지만 그건 내가 잘못한 겁니다. 강사님이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잘못했고 내가 광기에 미쳤고 나한테 맞지 않는 투자금 그것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은 투자금이 300 가까이로 하고 있어도 한 달에 300 이상 찍을 때도 있고 막 다 잘해요. 어떤 분 보니까 투자금이 1억이었다가 투자금을 점점 낮춰서 저처럼 300으로 하신다는 분도 봤는데 그분도 아마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이게 수익금이 중요한 게 투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얼마나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가. 그리고 수익률, 그리고 뭐예요? 원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이 중요해요. 나도 옛날에 이해가 안 갔었어요. 팍스넷에서 단타 고수라고 불리는 분이 30만 원으로 한 달에 300만 원을 맨날 찍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사람들이 다 그러죠. 왜 30으로 하냐? 300으로 하면 3천만 원을 벌걸. 근데 이 사람은 30만 원을 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있고. 나도 그래요. 나도 월천 찍어봤고 뭐 계좌 인증도 해주고 뭐 이거 다 했잖아요. 1000만 원으로 매매하다가 500만 원을 매매하다가 왜 다시 이 밑으로 내려왔냐. 300 이하로 할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이번에 1000으로 했을 때 어때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만큼 힘들다는 걸 보여주려고 라이브 방송 켜가지고 막 지금 심정을 얘기했잖아요. 아, 주담한테 내가 전화를 했는데 주담 새끼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주담한테 내가 이번에 실적 발표 언제냐고 전화를 했는데 내가 무료 통화가 한 200분 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할 때마다 10분 뒤에 다시 걸어주세요. 10분 뒤에 다시 걸어주세요 하거나 담당자가 전화를 턱 받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되게 불안한 거야. 실적이 안 좋아서 이 새끼들 계속 피하는 건가? 물론 실적이 좋게 나왔고 주가는 그에 대해서 보답을 해줬는데 나한테 좀 맞지 않는 투자금을 하면 나도 쫄리고 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너무 인생이 패패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계속하고 있어야 돼. 주담한테 전화하고 뭐하고 심지어 저 내일 일본 가는데 예약을 언제 한 줄 알아요? 오늘 했어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비행기표 말고 호텔이랑 숙소 예약 아직 계획도 다 못 잡고 지금 막 헐레벌떡 나가봐야 돼요. 이 모든 게 다 주시간이라고 너무 시간을 많이 그쪽에다 써버렸어요. 그래서 주식에서 너무 그렇게 시간도 많이 쓰는 것보다 뭐라고 해야 되나 내가 하루 종일 주식 생각 좀 안 하고 싶어요. 주식 계좌 막 까가지고 뭐 뭘 몇 억을 벌었네 2억을 벌었네 10억을 벌었네 지금 하나도 안 벌어요.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을지언정 나처럼 좀 더 뭐라고 해야 되나 재밌게 인생을 살고 있나 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분들도 파는 거 보면은 나랑 똑같이 맨날 라면 먹고 뭐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고 되게 하루 종일 주식 생각만 하는 게 나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재미가 없어요 인생이. 그래서 뭐 즐겁게 사는 걸 보여주려고 뭐 일본 가서 이번에 라이브 방송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영상도 찍어서 이렇게 올리고 그러는 건데
돈 많이 버는 것보다는 좀 재밌게 살고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요. 내 주변에 사는 사람,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뭐 월청 계좌를 인증하거나 뭐 그래도 일반인들 기준에서는, 뭐, 그러면 뭐예요? 주식으로 망할 텐데. 뭐 이런 사람들이 더 부정적인 사람이 많았지. 절대 칭찬해 주신 분들 한 분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내가 유튜브에 뭐 일본 놀러 간 영상이라던가 그냥 재밌게 지내고 있는 영상 딱 올리니까 얘 인생 참 재밌게 사네. 부럽다, 좋다. 그제서야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제서야. 그런 거 보고 일반인 입장에서는 즐겁고 재밌게 사는 모습을 좋아하지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절대 부러워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어떤 분이 코멘트에 이렇게 쓰셨는데 실력이 좋으시면은 어차피 큰 도박판에서 크게 한탕 얻고 이 판을 벗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전업을 하고 있나요? 이런 마인드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분들은 이런 마인드로 주식하니까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이러고 보고 있는 이유가. 주식으로 한탕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됩니다. 주식으로 그냥 꾸준하게 수익을 얻고 계속 가면은 수익이 쌓여지면 연금처럼 되면은 그냥 계속 주식하지 뭐하러 이렇게 한탕 크게 하고 먹고 날릴 생각을 합니까? 이분들 뭐 타짜나 그런 거 보셨나? 한탕 먹고 그렇게 크게 나를 필요 없어요. 그냥 연금처럼 그냥 내가 돈 벌고 싶을 때 돈 벌고 직장 상사한테 스트레스 안 받고 내가 휴가 이렇게 놀러 가고 싶을 때 회사 가면은 막 결제 사인 3단 결제 사인 과장한테 받고 부장한테 갖고 가서 너 여기 왜 가는 거야? 내 맘이지. 네가 뭔 상관이야. 막 그런 거 막 다 설명해야 되는 거 그런 거 짜증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업이니까 이렇게 내가 놀러 가고 싶을 때 놀러 가고 뭐 그런 거죠. 나 말고도 1년에 뭐 10억, 20억 벌으신 분도 있단 말이에요. 강사님들 중에서. 근데 그 강사님한테 이만큼 벌었으면 건물 하나 사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이 그랬잖아요. 건물이 얼마인지 아냐고. 100억대라고. 100억대인데 이거 해가지고 될 것 같냐고. 그리고 그냥 건물이라던가 부동산 이런 거 투자할 필요 없이 주식으로 꾸준히 수익이 나는데 뭐하러 그런 데다 필요 없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분야에 투자를 하냐고. 그 말하면서 다 반복했잖아요. 나도 똑같아요. 그냥 해도 그냥 이렇게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뭐하러 굳이 그런 걸 합니까? 그래서 저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면 참 안타깝습니다. 물론 본인이 그런 위치에 안 와봤나 보죠. 나도 잘한 편이 아니라 난 항상 말하잖아요.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 살아있는 그냥 생존자일 뿐이지 실력은 쥐뿔도 없어요. 그리고 또 내 주변에 아는 분 한 분이 뭐 나한테 1,000만 원을 투자할 테니까 1년에 200만 원만 수익금 200만 원만 달라고 나머지 수익금은 본인 다 가져라 이렇게 헛소리를 하시던데 나 이런 분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가. 무슨 1,000만 원을 나한테 투자를 해. 야, 그럼 1년에 200만 원 찍어달라는 얘기는 그거 아니야. 수익 20%를 찍어달라는 거 아니야. 이제 미쳤어요. 그러면은 그런 걸 왜 남의 돈으로 내가 합니까? 내 돈으로 내가 해서 벌 수 있는데 왜 남의 돈 받아서 합니까? 옛날에 박철상은 뭐 투자 애들 모여가지고 자기가 뭐 하던데 그런 사람도 아니고 왜 남의 돈 받아가지고 뭐 투자금 모아가지고 이런 거 하려고 합니까? 미쳤어요. 내가 해도 벌 수 있는데 근데 사람들 마인드가 그냥 다 썩은 것 같아요. 보면은 뭐 카카오증권 가가지고 매매하는 거 한번 보여주세요. 보고 따라하게. 100만 원 갖다 1억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근데 미쳤어요. 그런 거 왜 하고 있어요, 진짜 보면은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는 건가? 이건 진짜 뭐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뭐 코 풀려고 하나 뭐 보면은 진짜 좀 주식판에 이상하신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경 안 쓰겠습니다. 씨. 근데 정말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서 참 안타깝네요. 시간이 이제 다 됐네요. 오늘은 뭐 종목이라던가 이런 건 뭐 다른 거보다는 진짜 사람들이 코스닥이라던가 이게 너무 오르니까 너무 광기에 차가지고 좀 차분해지라고 좀 옛날 얘기를 좀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장이 너무 안 좋을 때는 이런 과거 얘기를 해주거나 장이 너무 좋을 때는 좀 진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투자금 더 투입해가지고 몰빵하거나 뭐 갑자기 차 사겠다, 집 사겠다. 분명히 자기가 차 사겠다고 해서 차 살 돈을 모으면은 그 돈 해서 이제 또 집 사야 되겠다면서 또 투자금에다가 뭐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주식시장에 뛰어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게시판 가보면은 전업해도 될까요? 하면서 이번에 수익금이 얼마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회사 다닐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개소리 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진짜 사람들이 정말 너무 광기에 찼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 이 제약주 빠지면서 한번
쭉 빠질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제가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날 이때 매매를 안 하는데 매매를 안 하고 일본에 있는데 이때 과연 계속 상승을 할까? 상승을 하면 약간 배도 아플 것 같은데 솔직히 어, FOMC 회의가 언제죠? FOMC 회의가 다음 주에 있단 말이에요. 아, 다음 주쯤이죠? 다음 주인가? 11월 30일 날 있으니까 금리 인상을 기점으로 또 내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매수세가 약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주의를 할 겁니다. 주의를 할 거고, 뭐 미장 휴일일 때는 또 잠깐 매매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뭐라고 광기에 안 빠질 거예요. 저도 안 빠질 거고, 여러분들 좀 많이 안 빠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과거 사례를 계속 알려주는 거고, 지금은 진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이런 게 셀트리온이 얼마까지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뭐 예상하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많이 올랐으면 많이 또 빠지는 거니까 그걸 당연시하고 더 갈 것 같은데 더 갈 것 같은데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하지 말고 자기가 더 갈 것 같다면 들어가서 손절가 탁 잡고 바로 터치하면 손절하고 그래야지. 이거는 무슨 개미 꼬시기다 아니야 개미 털기다 뭐 이렇게 속으로 상상하지 마시고 진짜 좀 차분해지세요. 냉정해지세요. 나도 주식 다 팔고 지금 여행 떠나잖아요. 나도 지금 매매 안 하고 싶겠어요. 지금 코스닥이 이렇게 맨날 오르는데 지금 그래서 막 종배 오늘 풀베팅 때리고 싶고 그랬는데 손모가지 잡고 진정하자 진정하자 나 지금 내일 여행 가. 나 내일 여행 가니까 매매하면 안 돼 하면서 진정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렇게 돈 벌면 그냥 써버리세요. 바로 돈을 써야지 본인 돈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떠들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오늘은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코스닥 과열 구간 돌입. 이제는 주의하라. 자, 1번 주식 상승이 있으면 하락했습니다. 계속 상승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오른 주식은 하락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따라 들어가지 마세요. 고점에서 다시 내려오면은 그걸 눌림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락의 전초전이고 거기서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따라 들어간 사람들이 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개미들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외인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손실 보시는 분들 되게 많댔잖아요. 그 외인 속임수 패턴 주의하라. 옛날 거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금리 인상 FOMC 얼마 안 남았어요. 금리 인상이 하락의 전초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11월 30일 날 엘렌 회장의 연설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번, 상승장의 수익에 너무 취하지 마세요. 투자금을 낮추세요. 상승장의 투자금이 계속 올라가면은 그냥 돈이 숫자로밖에 안 보여요. 차 살 돈을 모으면은 집을 사야 되겠다면서 더 투자하고 계속 투자금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자만심이 너무너무나 올라가 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하락장이 되면 손절이 안 되죠. 그래서 그동안 벌었던 거 다 토해내고 그럽니다. 수익금은 수익 날 때 다 출금하고 원금을 점점 낮추세요. 그게 가장 성공한 지름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뭐다? 예, 항상 멘트는 똑같습니다. 예, 제 블로그 오시면은, 디지털킹.net 블로그 오시면은, 밑에 뭐다? 예, 텍스트 배너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저한테 10원, 20원, 예, 수익금이 들어옵니다. 많이 좀 클릭 좀 해주세요. 이걸로 돈 벌려고 하는 거냐? 아니요. 전 이 영상 하나 찍을 때마다 20에서 30기가 정도 하드가 소모됩니다. 그게 2달만 지나면은 하드 4테라짜리가 나가는데 그게 한 20만원, 30만원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현실하면서 어제 올린 영상이 있거든요. 그거 좀 보세요. 전 이거를 찍으면서 돈은 한 푼도 못 버는데 돈이 계속 나가는 게 참 힘드네요. 이것도 노랑 딱지 같은 것도 보세요. 이렇게 다 달려있잖아요. 이런 거는 뭐다 조회수가 올라도 10원 한 푼, 1원 한 푼도 안 와요. 요즘 이런 노란 딱지 때문에도 너무 괴롭고 뭐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만들면 만들수록 돈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노란 딱지가 붙어버리면 구독자도 감소가 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스트리밍 방송에서 후원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늘이 아니지 토요일 일요일 날 일본에서 생방송 할 예정입니다. 스트리밍 핸드폰으로. 근데 이때는 야외 방송이고 주식과 전혀 무관합니다. 주식 질문도 절대 안 받습니다. 그냥 재미나게 봐주시고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광고 수입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광고 수입도 얼마다? 1원, 2원, 10원도 안 하고 1000원도 안 합니다. 네이버 광고 수입이죠. 이번 주 광고 500원 벌고 이 정도밖에 안 해요.
이걸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닌데 나는 최소한 돈을 좀 안 쓰고 싶어. 시간은 낭비해도 되는데 돈은 많이 안 쓰고 싶어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예. 다들 너무, 음, 광기에 취해 있지 말고,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장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